더덕을 이대로 두드리면 깨져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편을 떠야 돼요. 이렇게. 또 그럼 얇아지죠? 이렇게 굴러주세요. 밀대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두꺼운 데는 이렇게 통통통통 두드리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손으로 쪽쪽 찢으세요. 그럼 결대로 잘 나가죠? 이 겨울에는 정말 해놓고 나면 든든한 밑반찬이에요. 특히 설날에 밑반찬.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슷어슷 썬 다음에 밀면 안 돼요? 그러면 식감이 틀려요. 이렇게 해야 부드러워요. 자, 많이 넣고 이렇게 밀면 돼요. 이러면 쉽잖아. 그죠? 한 번에 두드리니까 편하네요. 그렇죠. 북어채에다가 물을 좀 부으세요. 통북어를 그냥 찢어도 돼요. 물 적셔서 이렇게 물을 살짝 적셔서 얘를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꽉 짜세요. 담궈 놓지는 마세요. 꼭 짠 북어채를 손으로 또 다 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로 뜯으면 잘 뜯어지죠? 네. 이렇게 찢어주세요. 이거를 더덕하고 무쳐 넣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잘 손질한 북어포를 더덕에다 넣어주세요. 더덕보다 북어포가 좀 적네요. 적어야 돼요. 북어포는 더덕을 무치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살짝 흡수하는 정도여야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북어포가. 이렇게 잘 두 개를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런 다음에 이제 양념 하면 돼요. 대파 총총총총 썰어주세요. 이 더덕 무침은 대파와 마늘은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더덕의 향을 약간 해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아, 다져주네요. 네, 곱게 안 보이게. 고추장 2숟가락, 수북히, 물엿, 둘, 진간장 하나, 곰참깨, 마늘 약간만.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으세요. 자, 살살살살 묻혀주면 돼요. 이렇게 묻히면은 우리가 물엿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약간 이렇게 끝에가 지직지직해져요. 두면 물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운 고춧가루를 한 스푼 정도만 넣으세요. 색깔도 이쁘고. 그래서 물엿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참기름 하나.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윤도 적당히 있고 촉촉하니 맛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이것을 또 물엿을 안 넣고 해보면 너무 메말라요. 그래서 물엿이 적당히는 들어가야 돼요. 다 끝났어요. 더덕 고추장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껍질을 깐 토란입니다.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치겠습니다. 이거는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에다가 토란을 데치면 아린 맛도 빼고요. 미끈거리는 것도 제거돼요. 자, 불을 켜겠습니다. 만약에 생수라면 어때요? 생수로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배우기를 이렇게 쌀뜨물에 하면 좋다고 배웠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큰 토란은 한 번씩 자르세요. 한 숟가락 딱 떠먹기 좋게. 막 끓고 있죠? 이럴 때 넣으세요. 껍질은 언제 까셨어요? 요새는 이렇게 껍질 다 까갖고 진공으로 딱 와요. 그래서 아주 수월해요. 이거 껍질 잘못 까면 손이 막 가려워요. 이게 조심스러운데 요새 뭐 이렇게 딱 해갖고 와서 정말 좋아요. 좀 전에 쌀뜨물이 뽀얗기도 하지만 더 뽀얘졌죠? 네. 이게 그 토란이 갖고 있는 전분기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끈거리는 거 빠지는 거예요. 한번 데치면 뭐 끓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 끓으려 그러죠?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응. 요때 이제 꺼내시면 돼요. 불을 끄고. 토랑국이 그렇게 사람 몸에 좋대잖아요. 몸이 좋게 생겼어요. 응, 몸에 좋게 생겼죠? 보기만 해도. 토란은 식감이 좋아요. 아, 맞아. 먹을 줄 아네. 엄마는 이거 넣어갖고 그 돼지갈비찜 해도 맛있더라고요. 물을 썰어갖고 약간 육수를 내는 거예요. 일단 토란으로만 끓여도 되지만 무가 들어가서 육수를 내서 끓이면 훨씬 더 시원하고 맛있어요. 뭐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물을 넣고요. 항상 육수 내면 쓰는 이 대파 한 뿌리 넣고 다시마 넣어서 끓일 거예요. 물을 부어주세요. 불을 켜고 육수를 끓여 보겠습니다. 고기는 핏물을 좀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싱싱한 고기는 핏물도 많이 안 나와요, 원래. 이렇게 해서 깍둑썰기로 써세요. 작은 깍둑썰기. 고기는 너무 또 조그맣게 썰어 놓으면 끓이면 고기에서 육수 맛이 다 나와갖고 건더기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걸 감안해서 조금 크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막 끓고 있어요. 파 냄새도 나고 맛있는 냄새 나죠? 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다시마 잎하고요. 대파는 건져내세요. 육수를 낸 무도 건져낼 거예요. 혹시 무가 좋으면 그냥 넣고 끓이셔도 돼요. 이 지금 국물이 얼마나 색이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나와 있죠? 와. 여기다가 우리 소고기 썰어 놓은 거 있죠? 이거 넣으세요. 탁 튀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토란 넣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국물을 더 잡고 싶으면 조금 더 잡아도 돼요. 근데 저는 요게 딱 좋아서 요만큼만 넣을 거예요. 뚜껑 덮고 이제 끓이면 돼요. 토란이 푹 익는 냄새가 날 때까지 센 불로 끓여주세요.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요 확 넘쳐요. 조심해야겠어요. 그래서 옆에 좀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요게 부유물 뜨죠? 요거 싹 건져내세요. 이렇게 푹 물러야 맛있어요. 토랑국은. 여기에 국간장을 살짝 2스푼만 넣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세요. 맨 마지막에 대파를 총총 썰어서 한 2숟가락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불을 꺼 보겠습니다. 이 토란이 얼마나 몸에 좋았냐면요. 옛날에 궁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토란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유철에 꼭 잡수셔야 해요.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덕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덕을 깨끗하게 까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굵기 좋은 크기로 썰으면 돼요. 약간 편으로 썰 거예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런 방망이를 이용해서 살살살살 약간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두드려야 양념이 잘 배고 좋거든요. 더덕을 다 두드려서 이렇게 손질해 놨어요. 그러면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하고요. 밑간을 살짝 기름하고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빨간 양념. 네, 그렇죠. 진간장, 고추장, 가루, 마늘, 다진파. 다진파는 곱게 다져주셔야 돼요. 한 스푼. 설탕. 설탕은 기호에
따라서 좀 더 넣으셔도 돼요. 물엿. 이게 양념장을 할 때요, 묽으면 안 돼요. 더덕도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념장에 너무 묽으면 구우면 색이 이쁘게 안 입혀져요. 그럴 때는 농도를 고춧가루로 맞추면 좋아요. 가는 고춧가루 잘 두드려 놨잖아요, 더덕을. 네. 여기다가 이 육장을 바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그걸 먼저 바르고 빨간색을 바르는 그렇죠. 거예요? 이걸 발라 갖고 한번 살짝 구워야 돼요. 근데 이건 살짝만 구워주면 돼요. 프라이팬을 올리고 불을 켜주세요. 일단 열을 좀 가하세요. 프라이팬이 따뜻해지게. 센 불로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살짝 살콤 익어졌죠? 이렇게 내놓고 아주 슬쩍 익히는 거예요? 슬쩍 익히는 거예요. 애벌로 이 작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 끄겠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대충 쑥쑥쑥쑥 바르면 돼요. 그러면 구워지면서 또 양념이 자기네들끼리 어우러지거든요. 어때요? 김이 한 김이 나가고 나니까 되게 좀 약간 마른 듯한 느낌이 들죠? 네. 수분이 수분이 날아갔으니까. 이렇게 고추장 양념을 해놓고 바로 구워야 돼요. 좀 이따가 구워야지 하면 물이 생겨서 절대 안 돼요. 바로 구우셔야 돼요. 식용유를 조금 부어서, 그럼 지금 뜨끈뜨끈해요. 불을 약불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념 묻힌 쪽을 먼저 눕히세요. 바닥에. 이제 다 놨어요. 놨는데 여기 보면 양념 덜 바른 게 있죠? 여기다가 살살살살 발라주세요. 네. 더덕이 살콤 익을 때까지 불 조정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더덕구이는. 그러면 마지막에 통깨를 솔솔솔 뿌려주세요. 약간 더덕구이는 고추장 양념이 팔랑팔랑 할 때가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불을 조그맣게 해갖고 고기까지 잘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념이 살짝 탄내가 올라오거든요. 지금 올라오고 있죠? 양념 살짝 탄내? 이때 불을 꺼주세요. 멸치 무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는 가을의 보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멸치를 넣어서 아주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멸치를 이렇게 무를 썰어 주세요. 1cm 두께로 통으로 톡톡 썰어 주세요. 무조림이 약간 큰 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쓰고 이렇게 조금 큰 거는 반을 나눠 주세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큰 거는 4분의 1로 하고요. 무조림은 이렇게 두꺼운 웍이나 냄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물을 깔으세요. 밑에다가 이렇게 잘 펴서. 그리고 멸치를 한 움큼 쑥 뿌려주세요. 대파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어슷어슷한 걸로요? 네, 어슷어슷 썰어서요. 총총 썰어도 상관없어요. 양념이니까. 물에다가 진간장, 설탕 싹 깎아서 하나, 마늘 약간, 고춧가루. 무조림이 짜면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절대 짜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약간 삼삼하게 해서 나중에 조금 싱거우면 그때 간을 조금 더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부어주세요. 처음에는 센 불로 끓여주세요. 맛있는 냄새 올라오죠? 네. 자, 불을 조금 줄이고요.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뒤지게 해주세요. 색깔이 잘 무에 배게. 무가 많이 졸았죠? 네. 이때 간을 한번 보세요.
간을 봐갖고 싱거우면 조금 요때 간장을 더 넣으셔도 돼요. 우리도 간 좀 한번 볼까요? 어때요? 개운해. 맛있죠? 네. 정말 맛있다니까? 개운해요. 이제 무가 다 물러지고 맛도 들었는데요. 더 물컹하게 물르고 싶으면 뚜껑을 딱 닫고 이제 색깔은 다 올라왔잖아요. 불을 딱 꺼 놓으세요. 그러면 자기 열에 무가 더 잘 물러요. 살짝 기다려 보겠습니다. 무조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무가 정말 달고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때 꼭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썰어 보겠습니다. 빚듯이 이렇게 놓고 어서더서 빚으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빚으면 무가 끓였을 때 여기가 나풀나풀하니 보들보들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국을 끓인 때는 이 방법을 잘하죠. 빚듯이 썰으면 식감이 되게 좋아요. 혀속에 탁 감치는 맛,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해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하는 거. 한쪽은 좀 도톰하게 베고 한쪽은 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볼게요. 잘 삶은 고사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고사리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 소고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하고 고기하고 대파예요. 대파만 충분히 들어가도 아주 시원하고 달큰한 소고기국을 맛볼 수 있거든요. 고기를 썰어 보겠습니다. 이분살 말고 다른 부위를 넣어요. 양지. 양지. 네. 기름이 적은 걸로. 네, 기름이 적은 걸로. 없으면 등심으로 해도 돼요. 등심이 비싸서 그렇지 그렇게 저거 안 해요. 뭐 딱 요 고기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고기를 쓸 때는 조금 크게 써세요. 맞아요. 볶아서 끓이고 그러면 국물이 빠져나와서 좀 고기를 먹었을 때 고기에 단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 약간 도톰하게 쓰는 걸 추천해요. 네. 무하고 고기하고 고사리를 냄비에다 넣고 참기름을 좀 넣고 볶을 거예요. 살짝. 만약 참기름이 없으면 어떡해요? 참기름 없으면 식용유 넣으셔도 되고 들기름 넣으셔도 돼요. 살짝만 넣어보겠습니다. 센불로요? 네, 센 불로 볶으셔야 돼요. 네. 기름은 이제 참기름의 맛이 무에도 이렇게 배고 고사리에도 배고 그래서 국을 먹었을 때 더 이렇게 건더기 먹으면 맛있는 맛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와 달리. 이거 간단해요. 무만 척척 빚고 고기 썰고 그래갖고 한 소끔 살짝 볶은 다음에 끓이면 간단한 소고기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고기가 살 익어서 이제 색깔이 약간 뽀얘지잖아요. 네. 그냥 살짝 익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가루를 스푼만 넣고 고추 기름 내듯이 같이 볶아주는 거예요. 무에서 물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참기름하고 같이 국간장도 제가 만약에 국간장이 없으시면 소금을 넣으시면 돼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무가 이제 이렇게 어땠어요? 뻣뻣하게 살아있던 게 숨이 싹 죽었잖아요. 네. 국물을 불 거예요. 붓는데 한 번에 물을 다 잡지 말고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한 소끔 끓여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팁. 대파를 좀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대파가 많이 들어간 게 싫으시면 다 끓인 다음에 건져내면 돼요. 대파를 넣고 집에 다시마잎 있으면 한 입씩 넣어주세요. 이 다시마잎이 들어가면 맛이 한결 딱 업그레이드 돼요.
근데 만약에 없다면 대파만 많이 넣으셔도 좋아요. 네. 뚜껑을 덮고 끓여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파도 아주 이렇게 잘 우러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더 끓일 물을 완전히 맞춰서 더 넣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붓지 마시고. 마늘 숟가락 하나, 후추도 좀 살살 뿌려주시고요. 이때 만약에 색깔이 빨간 걸 원하시면 고춧가루를 좀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집은 너무 빨간 건 안 좋아한다 그러면 좀 안 넣으셔도 되고, 처음부터 막 양념을 많이 넣고 나면 나중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빨간이 무가 좋죠? 네. 그래서 한 스푼 더 끓여주시면 돼요. 뚜껑을 덮고 끓여보겠습니다. 막 끓고 있죠? 네. 이럴 때 이제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엄청 커졌네요. 그럼요. 물에 가서 불어주니까 건져주시고. 이 소고기국은 끓였다가 불 껐다가 식혔다가 아침에 먹었다가 점심때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끓일 때 좀 많이 끓여놨다가 데워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먹을 때, 다시 데워 먹을 때 파를 조금 더 넣는 거예요. 끓일 때. 그러면 새파란이 더 맛있어 보이고. 이게 오늘 끓이는 거는 5인분인데 아마 5인분이면 요새 핵가족이니까 두 끼는 잡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을 보고 이제 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약간 심심해요. 그럼 이럴 때 국간장을 넣으셔도 좋고 소금으로 간을 해도 좋아요. 저는 국간장을 넣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간. 이거는 구독자님들 입맛에 따라서 넣는 거니까 꼭 이렇게 넣으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거의 맹탕에 가깝게 잡수는 분도 이렇게 돼요. 아주 싱겁게. 근데 이 소고기국은 또 짜면 안 되는 게 묵은 김치 딱 같이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간을 세게는 하지 마세요. 네. 이제 지금서부터는 불을 조그맣게 해갖고 약불로 한 10분 정도 더 은근하게 달여주세요. 그러면 더 맛있어요. 다 끓인 소고기국을 잡수실 때는 당면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끓이지 마시고 그냥 담갔다가 약간 보들보들해지면 건져 놓으세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국 뜰 때 그릇에다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요? 많이 넣으면 얘가 국물을 그렇군요. 흡수해서. 소고기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밥 말아서 묵은 김치 탁 나서 잡수시면 맛이 최고일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추장 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가을거지 고추로 담기 때문에 고추가 좀 못생겼어요. 삐뚤삐뚤하고. 하지만 이거는 담아서 1년 내내 보관하면 변하지가 않아요.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의 고다리를 1cm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병든 게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왜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길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꼭지를 따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고추가 잘 물러버려요. 벌레 먹은 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고추를 씻어서 물기를 쪽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추에다가 구멍을 낼 거예요. 바늘이나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꼭지에서부터 한 1cm 정도 이렇게 뽁 찔러서 그 마창을 내게 해요. 그리고 끝부분에서 또 이렇게 해서 찔러주세요. 그래야 이쪽으로 여 안에 물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 간장물이 쭉 안 뻗쳐요. 고추를 이제 통에다가 넣어주세요. 이 고추장아찌는 돌로 누른다든가 누름판으로 누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딱 요 3가지로만 담을 거예요.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1년 내내 두어도 골막이 낀다든가 고추가 무른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청주 없으시면 소주 하셔도 돼요.
이렇게 두면 그냥 밖에 둬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청주로 하면은 취하지 않을까요? 알코올이라 날아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식초. 식초는 사과 식초나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식초하고 약간 그 산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맞춰가면서 넣어야 돼요. 만약에 똑같은 게 아니면 식초가. 근데 이것도 식초에다 담아 놓으면은 식초도 시간이 되면 신맛이 날아가잖아요. 2배 식초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추천하지 않아요. 2배 식초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물을 끓여 부어야 돼요. 진간장. 이거는 간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색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간을 맞추기보다는 색을 맞춰요. 너무 까매지지 않게. 네. 그래야 장아찌를 담그고 나면 장아찌가 오래돼도 시커멓지 않아요. 그리고 설탕. 이렇게 해서 간을 보세요. 근데 장아찌 할 때 흑설탕 써도 돼요? 안 돼요. 왜요? 색이 시커매지잖아요. 아, 맞네. 시커매서 일부러 간장도 많이 안 넣는데 거기다가 흑설탕을 쓰면 안 되죠. 설탕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나중에 우리 왜 장아찌 담그고 난 이 간장물에다가 양파 송송 썰어서 적셔 먹어도 맛있잖아요. 완전 맛있죠. 고추의 맛이 빠져갖고 여기에 소금을 넣을 거예요. 이건 담궈서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한 3개월 돼야 돼요. 실온에서 3개월? 실온에서. 왜냐하면 알코올기도 날아가고 또 노랗게 사가니까 지금 날이 춥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안 익어요. 바깥에 내놓으면. 아파트는 조금 일찍 익을 수도 있겠네요. 와, 색 너무 예뻐요. 이 고추물 색깔은요, 이렇게 연하게 하는 거예요. 우와. 엄마 양 어떻게 맞췄어요? 아, 우리는 눈으로 대충 해도 이렇게 나와요. 아, 당연히 넘칠 줄. 안 넘쳐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고추가 붕 뜨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뚜껑 덮어서 내놓으세요. 그래갖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꾹꾹 눌러만 주면 돼요. 아래 위를. 네. 이거를 룰룬판이나 돌막 같은 걸 누르면 고추가 질겨져요. 그래서 절대 누르지 마세요. 고추장아찌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1년 내내 두고두고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박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이거는 조선호박이에요. 이걸로 국을 끓이면 되게 달고 맛있어요. 일단 꼭지 부분을 제거하고요. 반을 썰어서 이렇게 씨가 좀 있죠? 이거를 파서 없앨게요. 좀 긁어내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씨가 생긴 호박이 더 달고 맛있어요. 시장 가거든 약간 좀 늙은 거라 그러죠? 약간 생 거? 그런 호박 나오면 사갖고 와서 이렇게 끓여 잡숴 보세요. 애호박이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애호박으로 끓이면 요 맛이 또 안 나요. 조선호박으로. 살짝. 이것도 조선호박도 아주 어릴 때는 애호박같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씨 빼고 나면 사실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늙으면 그 누런 호박같이 되는 거예요. 커서. 속을 깨끗하게 긁어서 정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썰으세요. 오늘 호박 써는 거는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쓸 거예요. 삐뚤빼뚤? 네. 이렇게 써는 거하고 나박썰기나 깍둑썰기 써는 거하고 맛이 틀려요. 이게 더 입에 착착합니다. 그렇죠. 자, 이 호박국은 끓여서 차게 해놓고 먹어도 맛있어요. 자, 국에 들어갈 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그냥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고추를 썰어 보겠습니다. 이거 고명같이 올리는 거니까 있으시면 사용하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썰어놓은 호박에 물을 부으세요. 호박이 많고 물이 약간 적은 듯 해야 국이 맛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새우젓 외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잡으면 맛이 덜 하겠죠. 뚜껑을 덮고 일단 끓여 보겠습니다. 막 끓고 있잖아요. 벌써 호박에 그 달큰한 냄새가 올라와요. 그래갖고 이때 새우젓으로 맛을 낼 거예요. 이러면 더 시원해져요, 국물이. 뚜껑을 덮고 한 5분 정도 약불에서 호박이 푹 뭉그러질 때까지 익히세요. 이게 호박이 설컹하면 맛이 없어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 보겠습니다. 물이 적은 것 같지만 호박이 익으니까 물이 많아졌죠. 마지막에 조금 싱거우면 국간장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만약에 국간장이 없다 그러면 소금 넣으시면 돼요. 대파, 총총 썬 대파 넣으시고 고추.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자, 불 끄고 식혀서 잡수시면 돼요. 그런데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게 먹으면 더 달고 맛있어요.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떠보겠습니다. 호박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끓이는 법도 쉽고 맛도 좋으니까 여름에 많이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박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우젓을 이용해서 제가 만들 거예요. 2분의 1로 나누시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호박이 씨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씨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따주세요. 호박나물은 좀 듬성듬성 큼직큼직하게 할 거예요. 큰 깍두기만큼 되는 사이즈로 할 거예요. 큰 깍두썰기로 썰어서 준비했어요. 양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쑥 한 숟갈 넣으세요. 호박볶음은 그냥 편안하게 양념 넣고 물구하게 졸이면 돼요. 크게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새우젓. 단 주의하실 거는 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싱거우면 나중에 훅간을 할 수 있지만 해놨는데 호박조림을 했는데 호박조림이 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새우젓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호박이 살짝 절여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먼저 새우젓을 넣는 거야. 그 다음에 마늘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기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들어가고 해야 돼요. 고춧가루도 그냥 집집마다 취향에 맞게 솔솔솔솔 뿌리시고, 만약에 애기들이 먹는다면 고춧가루 안 넣으셔도 돼요. 하고 이제 기름만 들어가면 돼요. 자, 저는 식용유와 들기름을 반반으로 할게요. 또 들기름 2숟갈 넣겠습니다. 자, 들기름 2스푼. 이제 다 됐어요. 그래갖고 불에다가 이제 익혀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그릇 냄비가 약간 도톰한 걸 사용하세요. 만약에 얇으면 이 호박이 무르기 전에 국물이 다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도톰한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쳐서 주시고. 맛있는 냄새 벌써 올라오네. 자, 가스레인지에 올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프라이팬이 약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열을 안 받았기 때문에 처음엔 센 불로 하세요. 그래갖고 안에 있는 야채가 약간 자작자작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아주 약한 불로 줄이셔야 돼요. 이제 자작자작 소리가 들리시죠? 뚜껑을 덮어주세요. 자, 10번만 세우고 불을 줄여볼게요. 하나, 둘, 불을 줄이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여기에 김이 딱 차잖아요. 빨리 뭉그러지라고 불을 좀 세게 했다가 줄이는 거예요. 불을 조그맣게 해갖고 제가 5분 있다가 다시 한번 뒤져볼게요. 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아, 냄새 좋다. 이렇게 물이 적당하게 나오고, 그죠? 네. 타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식성이 조금씩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에서 살짝 익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푹 누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푹 누르는 걸 좋아해요. 호박. 그래서 조금 더 뚜껑 덮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에는 국물이 살짝 생겼죠? 네. 이게 다 호박에서 나온 물이잖아요. 물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네.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여기다가 깨소금. 이때 하나 잡숴보세요. 하나 잡수고 이때 간이 안 맞으면 이때 소금을 조금 더 넣는다든가 집간장을 좀 더 넣으시면 돼요. 불을 끄고 그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굉장히 쉽네요. 굉장히 쉬워요. 라면 끓이는 것만큼 쉬워요. 그냥 다 넣어갖고 조그만 불에 익히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응. 그리고 이렇게 호박이 이렇게 통통하고 살이 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여름 호박이. 여름 호박이. 이게 이렇게 파는 애호박으로 이렇게 하면 또 맛이 덜해요. 호박 조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여름 호박이 참 달고 맛있으니까 많이들 해잡숴 보세요. 우엉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우엉은 껍질이 굉장히 연해요. 해 거라서 일단 물로 한번 깨끗하게 흙을 씻어 주세요. 이렇게 물에다가 좀 담그고요. 살살 긁어 주세요. 감자칼로 깎으면 안 돼요? 그러면 껍질이 많이 깎여 나가요. 이건 정말 아예 제일 가는 껍질만 벗겨지는 거잖아요. 겉껍질만. 그래서 칼로 이렇게 살살 긁으면 돼요. 반대로 또. 쉽죠? 네. 안 어려워요. 이거는 이렇게 깎으면 색깔이 금방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안 깎았나 생각할 텐데 잘 안 깎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걸 까요. 껍질을 까서 이렇게 물에 좀 담궈 놓으세요. 그래갖고 약간 누런 물이 나와요. 그걸 조금 빼서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반 썰고 또 반 썰어요. 오늘은 볶지 않고 찌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해놓고 나면 우엉의 향이 더 맛있게 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약간 도톰하게 써세요. 그냥 요거는 도톰해도 좋아요. 너무 얇게는 쓸지 마세요. 근데 좀 덜 까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까졌는데 이게 갈변된 거예요. 순간. 아, 그 순간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물에 담그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우엉이 제일 연하고 맛있을 때예요. 지금 잠시인데도 약간 색깔이
누렇게 우러나왔죠. 그래서 물에 담가 놓고 이제 만들어야 돼요. 자, 비닐팩에 밀가루를 한 2스푼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물에 담궈놓은 우엉을 탁탁 털어서 물기를 좀 제거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비닐팩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갖고 밀가루 옷을 살짝 입혀주는 거예요. 끝에만 잡고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골고루 밀가루 옷이 잘 입혀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찜기에 넣고 찌면 돼요. 찜기에 물을 올려주세요. 김이 오르면 이렇게 밀가루 옷을 입힌 우엉을 잘 펴주세요. 좀 이렇게 잘 펴서 채반에 앉히세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고 한 소끔만 찌겠습니다. 불은 센 불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엉 냄새가 싹 올라와요. 그럼 이건 다 익은 거예요. 불을 끄고 바로 뚜껑을 여셔야 돼요. 뚜껑을 덮어놓으면 밀가루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얼른 식혀주셔야 돼요. 이거를 서로 겹치지 않게. 우엉을 한 소끔 쪄갖고 이제 살짝 식혀왔어요. 이 식은 거 먹어봐도 정말 달아요. PD 한번 먹어봐요. 설탕이네요. 그냥 먹어도 싱거운 맛이 안 나죠? 네. 이게 쪘기 때문에 그래요. 오, 달아. 이때 제일 먼저 양념을 하는 거는 참기름을 먼저 넣을 거예요. 참기름을 왜 먼저 넣을까요? 퍼지지 말라고. 그렇죠. 자, 반 숟가락만 넣고요. 오늘 우엉 무침은 채소의 양념으로 해야 맛있어요. 참기름을 넣고 한번 살짝 묻혀주세요. 골고루. 밀가루가 퍼지지 말라고 코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간장 조금 넣고요.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세요. 소금 한 꼬집, 마늘 약간, 대파 다진 거 약간. 오늘 양념은 정말 조금씩 넣어야 돼요. 그래야 우엉의 향을 그대로 맛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양념을 골고루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다진 고추 있으면 조금 넣고요. 안 그러면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셔도 돼요. 통깨 솔솔 뿌리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PD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향 좋다. 정말 달고 맛있죠? 간도 딱이에요. 그래. 지금 우엉은 절대 볶아 먹거나 뭐 조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잡으세요. 이게 쪄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찌는 것도 요새 쪄 먹어야 맛있어요. 햇 우엉 나올 때. 우엉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요 시기에 꼭 쪄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엉 연근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 두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신 다음에도 일단은 물에 담궈 놓으세요. 우엉은 제가 어서 썰기를 할 거예요. 아주 우엉이 연하고 좋아요. 이렇게 연할 때는 약간 도톰하게 썰어도 돼요. 지금 제가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고 있어요. 이때 같이 넣어주세요. 이거는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데치는 게 아니에요. 넣자마자 바로 살짝 여기 끓기 시작하자 넣자마자 지금 옆에 가에 네, 방울이 보글보글. 보글보글 그러면 끝이에요. 아, 이렇게 살짝 데치는. 네. 아까하고 색깔이 틀리잖아요. 네. 너무 오래 안 데쳐도 돼요.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용유를 좀 낭낙히 부어주세요. 진간장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주잔으로 한 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너무 간을
세긴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훅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설탕, 간장하고 동량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설탕을 녹여주세요. 불을 켜보겠습니다. 지금 양념장이 바글바글 끓고 있죠? 네. 그럴 때 연근을 먼저 넣어요. 아, 네. 연근이 우엉보다 두께감으로 훨씬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것부터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소끔 먼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졸이다 보면은 이제 그 연근에서 물 먹고 있던 게 나와요. 간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물이 좀 많아진다. 그래서 처음에 간장하고 이제 그 식용유하고 설탕을 하고 조리를 할 때 아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고민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물이 이렇게 자작자작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물이. 그래서 색이 좀 많이 입혀졌지요. 양념물이 조금 더 졸여졌어요. 처음보다는. 그러면 그때 이제 우엉을 넣어요. 항상 이렇게 이상하게 연근 해 먹으면 우엉 먹고 싶고 우엉 먹으면 연근 먹고 싶더라고요, 반찬이.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죠? 싱겁다고 생각하면 이때 조금 간을 더 하면 돼요. 우리 건 딱 맞아요. 네, 불을 끄고 마지막에 이렇게 뜨거울 때 통깨를 이렇게 깨소금을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연근이나 우엉에 깨소금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